우선 간밤에 비트코인 어떤 흐름 보여줬는지 자세히 좀 짚어주실까요? 예, 일단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간밤에 44,000달러까지 터치가 있었습니다. 44,450달러까지 올라오는 모습이 있고 지금은 뭐 43,700 정도의 선물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단기적으로 한번 보신다라고 하게 되면 단기 상승은 좀 나온 부분이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좀 짧게 보시게 되면 일시적으로 4만 달러를 이탈하는 급락이 있었던 거죠. 뭐 요 정도의 박스 흐름 정도, 박스권 상단, 박스권 하단. 그런데 일시적으로 4만 달러를 이탈했었다. 그래서 저점 만들고 대량의 거래가 그때 터졌는데요. 손이 바뀌었다. 그런 얘기를 드렸었죠. 손바뀜이 나타났다. 누가 매도했고 누가 매수했냐. 매도는 일반 개인들이 했겠죠. 많이 불안해하고 뭐 4만 달러 깨지고 뭐 3만 간다. 뭐 이런 얘기들. 뭐 시즌 다 끝났다. 이런 얘기를 했던 분들이 더 빠질 것 같아서 바닥에서 매도. 또 손바뀜이 일어났는데 어떤 사람이 매수했다. 비트코인 지갑 넘버 3가 예를 들면 가장 많이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넘버 3가 얼마를 더 샀다, 얼마를 더 샀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계속 나왔거든요. 고래가 더 바닥에서 샀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1차 상승이 나왔고 또 2차 상승도 나왔고 간밤에 3차 상승도 나오는 거. 1차 상승 나오고 조정 주고 2차 상승 나오고 조정 주고 3차 상승이 나왔으니까 뭐 단기적으로 엘리어트 파동으로 상승 파동은 좀 다 나온 것 같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이제 뭐 조정을 좀 주고 단기 조정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파동을 만들면서 올라갈 거냐라는 건데요. 주말 사이에 그러면 박스권 상단을 돌파했기 때문에 이 돌파한 박스권 상단이 지지가 돼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43,000을 깨지 말아야 된다. 뭐 42,500에서 43,000 정도가 주말에 지지가 되느냐. 그리고 다음 주죠. 다음 주에 오늘 나왔던 고가 44,500을 다시 넘어서느냐.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여기 45,200이 예전에 강력한 지지 라인을 1월 초에 깬 거죠. 깼던 거기 때문에 45,200이 다음 주에 또 주말 후반이나 내주 초에 회복이 되느냐. 그러면 45,000이 회복된다. 또 1월 달 중에 5만 달러를 다시 볼 거냐. 이런 것들이죠. 이렇게 해서 긍정적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이런 전망을 하나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전망은 한 번 더 이 4만에 대한 테스트를 한 번 더 할 것이다. 또 한 번 개인 투자자들을 어렵게 할 것이다. 그런 얘기인데요. 그거는 여기를 깨고 내려가는 이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42,000대 근처까지 다시 하락이 나오고 오히려 여기 42,500을 못 넘는 경우죠. 못 넘고 다시 내려온다. 그러면 4만에 대한 우려가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쉽게 올려주지 않거든요. 몇 번 진을 빼고 혼란스럽게 만들고 개인들이 다 팔고 항복을 해야 또 시장이 급반등이 나오는 이런 모습을 많이 보였기 때문에 쉽지 않다라는 건데요. 금년에 10만 달러까지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고통의 과정이 몇 번 있어야 됩니다. 고통이 심할수록 시장이 강하게 올라오는 건데요. 기간적으로 제가 지난번에 2월 초까지는 좀 기다려 주시라. 좀 기다려야겠다. 시간적으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과정에서 일부 매도가 돼서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 현금을 좀 가지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갈 때 여기서 매수를 하던 아니면 부정적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밑에서 다시 사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저는 지켜봤으면 좋을 것 같고요. 4시간 기준으로 단기적으로 상승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보조지표상으로 지금 고가권에 있거든요. 그러면 매수는 저가에서 해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은 매수 타이밍이 아니고 매도하는 타이밍이죠. 단기적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고점권에 있으니까 매수는 바닥권에서 좀 잡아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한번 조정을 다 짧게 조정이 나오냐 깊게 조정이 나오냐 어디까지 조정이 나오는 걸 확인하고 이때 다시 매수를 들어가면 되겠다라는 거에서 지금은 일부 매도된 게 있긴 한데요. 너무 급하게 매수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급하게 다시 매수 들어가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좀 짚어주셨습니다. 지금 어젯밤에 안 그래도 저희 이제 뭐 장을 지켜보신 분들 정말 많았겠지만 저희 지인분들 중에도 한 분이 이제 그저께 손절을 하셨어요. 너무 버티다 그리고 한 번 더 하방이 내려올 것 같다라는 생각에 이제 매도를 하셨는데 결국에는 어제 올라가는 걸 보면서 하루를 더 버틸 걸이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또 기다리는 조정 오지 않고 그냥 바로 올라가는 거 아닐까라고 불안해하던데 일단은 그런 시점에서는 오늘 또 그리고 또 주말 동안에 어떤 흐름을 가져가는지 한 번 더 지켜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더리움도 또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이더리움을 포함해서 다른 알트코인들은 어떤 흐름을 보여줬는지 이 부분도 짚어주실까요? 예, 일단 간밤 전체적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메이저 코인 중심으로 상위권에 있는 코인들도 일단은 상승을 좀 보이고 있는데 일주일과 24시간 기준 두 가지로 한번 비교해 보면 아직까지 최근 일주일 하락 기운이 좀 있죠. 비트코인이 0.2%, 이더는 5% 이제 하락을 보였고 1등, 2등 코인들 움직임과 다르게 밑에 있는 이제 알트코인들은 예를 들면 바이낸스 코인 같은 경우에는 회복이 됐죠. 일주일 하락분이 플러스로 바뀌는 거, 에이다도 플러스로 바뀌고, 리플도 플러스로 바뀌고 이런 식으로 하락에서 이제 상승 쪽으로 좀 한 3일 정도 올라오다 보니까 알트코인들이 좀 강하게 치고 올라오는 이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 시장 상황으로 봤을 때 달러가 뚝 떨어진 거죠. 96대 중반에서 95를 깨고 내려와서 금 가격도 올라왔고 또 장 자체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다 올라오는데 비트의 지배력이 다시 41까지 올라갔다가 40 밑으로 지금 내려오고 있는 양상이니까 비트의 지배력이 떨어지고 있다. 비트코인이 올라오는데 이더도 올라오는데 알트들이 더 많이 올라오는 장세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요. 알트를 중심으로 해서 빠르게 지금 일주일 누적 수익률로 본다라고 하면 플러스가 나오는 코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지금 회복이 되려고 하는 부분인데 한 번만 더 여기서 시장이 한 번 더 조정을 보인다라고 했을 때 어쨌든 이전 저점보다 높아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는 지금 우려하는 것이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작년 여름과 같은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긴 고통을 주고 이렇게 최고치를 경신했다. 최고치에서 고통을 주고요. 그 다음에 다시 신고가가 났는데 여기서 작년 12월, 금년 1월, 한 2월 초까지 한번 이렇게 또 긴 고통을 줘야 새로운 신고가가 나지 않을까. 새로운 신고가는 쉽게 주지 않는다. 이런 관점에서 좀 더 지켜보자라고 하는 거고 바닥에서 팔지는 말자라는 겁니다. 일정 올라와서 수익이 난 것들을 트레이딩을 하는 거지만 비중 자체를 줄이지는 말자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디파이 섹션, NFT, 메타버스 위쪽으로 올라오니까 당연히 NFT나 메타버스가 많이 오를 것 같은데 디파이가 5.4%, NFT 코인 6.9%, 그 다음에 메타버스 관련되는 코인들 6.66%, NFT와 메타버스가 디파이보다 상승 쪽으로 가면서 상승폭이 크다라는 거 다시 말씀드리고요. 밑으로 쭉 와서 한번 보게 되면 지금 NFT 쪽 관련되는 코인들이 세계 스타 중에서 가장 많이 오르고 있는데 NFT나 메타버스는 거의 동급이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다라고 좀 보시고 시장이 바닥을 다져서 결국은 올라갈 것이다. 다른 쪽에 무게를 두신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에 확신을 갖는다라고 하게 되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NFT와 메타버스의 잔고 내 비중을 늘려야 된다. 요거 비중을 꼭 늘리셔야 돼요. NFT나 메타버스 쪽에 내가 무슨 코인을 가져간다. 그랬을 때 내가 코인을 가져가겠다. 이런 고통이 끝난 다음에 신고가가 난다라고 확신을 하신다면 잔고의 코인을 좀 점검하시고 그런 쪽 코인 쪽으로 비중을 늘리는 거. 뭐 최근에 저도 뭐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하고 만나지를 못하는데 뭐 소수 뭐 우리 뭐 법적 한도 내에서 4명씩 이렇게 만나는 거 이런 대화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나누다 보면 주로 하는 얘기들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 캐시, 비트코인 SV, 뭐 이 밑에 있는 뭐 네오 뭐 등등 몇 가지 메이저 코인 중에 아주 지루한 코인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이런 코인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 교체를 고려하시는 게 맞다. 예를 들면 비트코인 캐시나 예전에 전통적으로 강했던 코인들이죠. 비트코인 캐시, 비트코인 SV, 뭐 그다음에 네오 뭐 등등 여기 몇 가지. 지난번에 제가 이더 클래식은 손절을 해서 다른 코인으로 바꿨는데요. 예를 들면 이더 클래식을 손절해서 지난번에 니어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레이어 2의 코인으로 한번 바꿔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더 클래식은 계속 지금 뭐 하락 추세에 있는데 니어 프로토콜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오히려 위쪽으로 좀 이렇게 급등하는 16,000원대에서 25,000원까지 올라오는 이런 코인으로 바뀌었는데 기존의 전통적인 메이저 코인에서 이런 레이어2나 웹 3.0이나 메타버스나 이런 쪽 코인으로 교체하는 것들을 고려하시라. 그리고 실제 그런 쪽에 관련되는 좀 공부들을 좀 하셔가지고 그런 코인으로 좀 바꾸는 작업들 그런 것들을 1월 달에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추가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코인들 또 상황 분석을 좀 들어봤는데요. 지금 간밤에 나온 또 뉴스들 제가 글로벌 인사이트에서 전해드리진 못했지만 요즘 최근 들어서 뭐 코로나 동안에 잘 알려지지 않은 다른 랜드러시 어떻게 보면 부동산 열풍이 불고 있다. 근데 그게 바로 뉴욕이나 베벌리힐스가 아닌 또 다른 부지에 수백만 달러를 투자하고 있다. 이게 현물 가격과 실제로 가상 속에 있는 부동산 가격이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그런 기사를 CNBC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확인이 되는 그런 코인들 중에 하나가 바로 디센트럴랜드와 샌드박스인데요. 앞으로 다시 이제 알트코인들이 상승한다라고 했을 때 조금 전에 짚어주신 것처럼 메타버스 관련해서 디센트럴랜드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상승 여부 어떻게 지금 차트선에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말씀 들어볼까요? 저는 뭐 디센트럴랜드하고 샌드박스는 특히 또 샌드박스가 주도 코인이었었죠. 우리가 작년에 막 분석했을 때 그런 모습들이 나왔는데 예를 들면은 디센트럴랜드를 가지고 본다. 주봉으로 큰 그림으로 한번 보시죠. 이렇게 한번 보시게 되면 크게 작년 초죠. 작년 초에 1차 상승이었다. 그다음에 긴 조정이 있었고 또 작년 9월 달, 11월이죠. 11월 연말에 여기가 2차 상승이다. 그리고 좀 조정을 주고 있는 그런 구간인데요. 어느 정도 조정을 줄지, 뭐 이렇게 조정 주는 기간, 일정 조정 구간은 있을 수 있지만 3차 상승이라는 것이 나올 것이냐, 저는 나온다라고 봅니다. 2022년도에 1차, 2차, 3차 여기서 지금 엄청난 사람들이 샀는데요. 아직 여기서 또 한번 랠리가 있을 것이다. 뭐 그런 측면에서는 디센트럴랜드 또 뭐 대장 형격인 엑스인피니티죠. 엑스인피니티가 간밤에 지금 그래도 좀 한 6%대 이렇게 급반등이 나왔는데 엑스인피니티가 뭐 이런 게임 또 부동산 이런 쪽에 메타버스와 관련돼서는 쪽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은 양상으로 좀 보여진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여기서 게임 쪽이 작년에 올라왔던 모습들 마찬가지로 이렇게 올라와서 또 두 번 올라오고 세 번째 올라오는 이런 파동 형식으로 봤을 때
강하게 올라왔던 코인 중에 하나니까요. 그런 것을 적용해서 디센트럴랜드를 본다면 한 번 더 상승 여력이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져서 금년에 암호화폐를 신규로 투자한다라고 했을 때는 뭐 디센트럴랜드든 샌드박스든 일정 매수가 들어가는 것은 맞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3,000원 이하 구간에서 모아가는 것은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3,000원 이하 그런 가격대로 디센트럴랜드 분할 매수 이런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